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증시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코스피도 2500이 넘었고, 특히 나스닥은 저점 대비 22%인가요? 그 정도나 오르기도 했죠. 지금까지 봤을 때는 역시 존버가 답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 뉴스는 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러한 상승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가지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오늘은 8월 14일 일요일이고, 그리고 내일은 광복절이기 때문에 정말 심플하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은 스피디하게 바로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의 차트를 보시면은 꽤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물론 그 전 고점이라고 될까요? 2600 위까지는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락의 대부분을 돌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21선 여기까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지만 아마도 이거를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21선을 뚫고 올라간 지 꽤 되었죠. 게다가 애플은 신고가까지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뷰가 많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니까 진짜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최고가 3316. 코스피가 3300이라니 저기를 돌아가려면 과연 몇 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하락폭의 반 정도는 돌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치가 어딜까 하고 봤더니 2800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때까지는 쭉쭉쭉 올라가줬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탄력적이죠. 저점 대비 무려 16%나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물론 아직까지 이 친구도 121선 여기를 뚫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거는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다시 또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 주에도 그랬나 봤더니 조금은 아쉽게도 수요일에는 1000억 매도, 그리고 금요일엔 130억 매도로 매수세가 살짝은 멈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도세로 돌아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에 다시 외국인이 소강 상태를 끝내고 매수에 나섰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연기금의 매수세가 조금씩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은 주구장창 사는데 연기금은 조금씩 파는 그런 흐름이 나타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환율과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은 아직까지는 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위에서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승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만 해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환율은 1306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으며, 그리고 WTI는 꽤나 많이 하락했다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92.09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일단 워렌 버핏이 지속적으로 유가 상승 수혜주를 사고 있다는 거 아마도 기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이 WTI가 이거 계속 내려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급등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소강 상태, 그리고 사실상 90달러면은 고유가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라인만 그냥 장기간 지켜준다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우리는 고유가와 관련주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어느덧 여름이 끝나고 이제 겨울이 시작할 때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유럽에서 또 에너지 대란이니 뭐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날씨가 추워지니까 거기에 관련된 뉴스가 나올 확률이 꽤나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에 기리분들이 동일하신다면은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유가 상승주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 시장의 마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간단하게 공부한 바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보자면은 다우 1.2% 상승, 나스닥 2% 상승, S&P 500 1.7% 상승으로 전부 다 전야 후강으로 완벽하게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인플레 정점 신호가 또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고용지표가 너무나 잘 나왔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CPI, PPI 이런 것들이 인플레 좀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피크아웃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내일부터도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느덧 나스닥은 13,000을 뚫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저점 대비 22%나 상승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코인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코인 또 심상치 않은 상승을 나타내고 있죠. 물론 전 고점을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회복을 아직까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거 또 4천만원 갔다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말 사이에 코인의 흐름이 어떤가 봤더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코스피가 열렸다면은 1% 정도 상승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내일 휴장이죠. 그래서 내일은 우리 코스피가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없지만, 그냥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보합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상승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 기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까지 푹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은 일단 아직까지 모든 게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물가 상승이 둔화가 되었다는 거지 상승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고, 경기 침체 걱정도 분명 존재를 하고 있죠. 다만 지금은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지고 있어서 이 상승은 이어나갈 확률이 분명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 지금 이 반등을 조금 즐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 주도주, 새로운 주도주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식을 들고 있냐 안 들고 있냐, 그 부분이 지금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는데 여기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기존 주도주는 우주항공, 그리고 친환경, 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고, 이번 주에 갑자기 또 올라온 새로운 주도주는 건설, 원전, 조선,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 아직까지 주도라고 말하긴 조금 어렵지만 최근 들어 철강이 나쁘지 않은 차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이제 또 매주 기립과 함께 또 공부를 하겠죠. 그때도 야, 이번 주도 또 올랐네요, 이런 이야기가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연기금과 외국인이 무엇을 사는지는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 LG 엔솔, 셀트리온, 하나솔루션, LG화학, SK이노베이션, LG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삼성SDA, CS윈드, 삼성물산 등등등 이러한 기업을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또 LG엔솔, 최근 들어 LG엔솔이 잘 나가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삼성SDI, 기아, 두산에너빌리티, 셀트리온, CJ제주당, 포스코케미칼, 두산퓨얼셀, 포스코홀딩스, LG전자, 에코프로, 현대미포조선, 덴티움, 대한항공, 위기업들을 매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입니다. 개인분들의 이번 주에 삼성전자 주가가 6만전자 아래로 떨어지니까 다시 주춤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고버스, 삼성전기, HMM, 한국항공우주, 네이버, 삼성전자우, NC소프트, LNF 이러한 기업들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증시에 어떠한 빅뉴스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기리분들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월요일입니다. 미국 상원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상원이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곧 하원을 통과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친환경 관련주가 최근 들어 주도주로 자리를 잡고 있죠. 다음으로 이 뉴스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가 급등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이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기대감이 분명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로봇 관련주를 충분히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마도 기대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아직까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우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폭우 관련주가 급등하는 등 그러한 흐름도 나타냈죠. 수요일입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굴기를 선포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선포를 했고, 그리고 이 법안은 미국 반도체 사업에 366조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인텔, TSMC,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수요일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사우디 정상회담 개최. 자, 그날 당일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이 정상회담이 10월인가요 11월인가요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건설 관련주가, 원자력 관련주가 급등했고, 금요일도 상승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나스닥이 강세장을 공식 진입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약세장은 고점 대비 20% 하락, 강세장은 저점 대비 20% 상승을 말하는데, 어제 나스닥이 급등 마감하면서 저점비 21%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CPI도 하락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PPI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물가는 이제 피크를 쳤나, 이러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빅뉴스 주요 일정을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입니다. 광복절, 당장 내일이죠. 그리고 말복이라고 하니까 맛있는 치킨, 그리고 삼계탕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요일입니다. 정부 주택공급 대책 발표 예정. 안 그래도 건설주가 최근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낼지 관심있게 봐야겠네요. 빌 게이츠가 국회를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국제 공조를 주제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서머너즈워 크로니클 국내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미통합 국방협의체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4 플립4 사전 판매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저 기릿 이번에는 꼭 사도록 할게요. 핸드폰이 충전이 안 돼요. 수요일입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번 주 가장 큰 뉴스가 될 수 있겠네요. 대통령 취임 시 100일 기자회견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목요일입니다. 폴란드와 방산 수출 본계약 예정입니다. 방산 관련주가 이때 전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뉴스에 팔아라가 나올지 이 부분을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미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아마도 이번 주 미국은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최근 들어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금요일입니다. YG엔터의 블랙핑크가 드디어 컴백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대감이 매우 크다고 하는데요. 그 전으로 엔터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금요일날 케이콘 LA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벌써 어느덧 2분기 어닝 시즌 또 끝나갑니다. 화요일에는 JYP 그리고 SM, LNF 이러한 엔터주의 실적 발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공모주가 조금 없다는 게 아쉽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저 기릿이 더 많이 배웁니다. 지금까지 기릿이었습니다. 빠이요.